자, 고등학교 1학년 2017학년도 3월 모의고사 아마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데가 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항상 들어가고, 그리고 간혹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 변형된 서술형 평가 문제들에서 점수를 많이 깎이는데요. 물론 처음부터까지 다 훑어보는 건 중요한데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은 것들이 거의 명백해져요. 이런 도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막대 그래프 나온 것들은 한 번씩 볼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낮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고 나오면 맞출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간혹 어떤 학교들은 여기 있는 숫자를 장난치기도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토요일을 지우고 금요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약간 바꾸고, 수피아가 옛날에 한번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들은 3점대가 포진해가지고 있는 20번대 후반부터 30번대 중후반, 이쪽에서 특히 3점짜리,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그 다음에 빈칸 넣기, 그 다음에 순서 배열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원래 순서를 배열을 맞춰놓고 다른 문제로 변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쪽에 있는 지문들은 항상 말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놓고요. 그러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해석이 좀 안 되는 문장이 있다. 그 문장은 100%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외우다시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참고로 작년에 1등급 나왔던 제자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지문을 요런 정도로 지문을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간 애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 지문도 여러 번 봐가지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정도 하면 1등급 나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눠준 학교 교과서 분석하는 거하고 학교 교과서 그 워크북 있는 거 있죠. 그것은 중학교 때하고 마찬가지로 읽고 해석하고 하나씩 풀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분석하다 보면 빠지진 않고 할 거예요. 그거 꼭 빼놓지 말고, 간혹 가다 보면 프린트 나눠줬는데 앞부분 조금 하다가 뒷부분부터 그냥 놔뒀다가 닥쳐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쌤이 다 일일이 중학교 때 같이 검사는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주중에 보강을 할 때 나오셔가지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과서 해석이 다시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내가 옆에 가가지고 교과서 한번 해석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때는 여러분들에 맞춰가지고 거의 뭐 1명 내지 2명 정도 오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한테 요구를 하면, 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아니면 교과서면 교과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질문이면 질문을 받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대충 통밥이 나오죠. 앞으로 3주 남았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3주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고 시험 대비하고, 오늘은 20번대 지금 봅시다. 항상 이제 28번 같은 어법 문제는 항상 대부분 한 번씩 우리가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니까요. 28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ake time to read comics. 만화책을 읽는데 시간을 좀 들여보세요. This is worthwhile. 가치가 있거든요. Not just because they will make you laugh, but because, 자, not A, but B 구문이죠. A가 아니라 B 때문에. 그래서 not because, but because. 그 만화책들이 당신을 웃게 만들어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because they contain wisdom, 지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라는 거예요. About the nature of life. 자, 이런 것들. 삶의 본질, 네이처가 원래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성질이란 뜻도 있고 본질, 타고난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읽어보라는 거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죠. 아마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topic sentence, not a but에서 but 이하가 topic senten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주제 찾기나 제목 찾기로 나올 수도 있겠죠. 찰리 브라운 and 블론디 are part of my morning routine and help me to start the day with a smile. 찰리 브라운과 블론디라고 하는 만화책은, 자, 내 아침 루틴, 아침에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데, 그 일상이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아침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리고 help, 자, 두 번째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이 help 동사 때문에, 그죠? help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유일한 동사라고 했어요.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의 원형 또는 투부정사, 원형과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둘 다 취할 수 있는 동사는 help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밑줄을 그어놨군요. 내가 start day with a smile, 미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만화책이다. When you read the comic section of the newspaper, 이것도 당신이 신문의 만화 섹션을 읽을 때에도
자, cut out a cartoon that makes you laugh. 당신을 웃게 만드는 만화책을 어떻게 해라? 자, 3번이 답이군요. 커팅은 말이 안 되죠. 접속사 주어동사 나왔으면 뒤에 주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ing로 시작하는 문장만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cut out, 잘라내시오. 신문을 읽을 때 잘라내세요. 만화를. 네가 너를 웃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오려내세요. 할 때 cut out. 자, 명령문으로 나는 자, 주절이 나와야 되겠죠. 4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cut out 한 다음에 post-it 붙여놓으세요. Wherever you need to it most. 자, 당신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예를 들면 such as on your refrigerator at work. 냉장고도 좋고 아니면 직장에서 붙여놓어도 되고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Every time you see it.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보는 때마다 당신이 will smile 웃고 and feel your spirit lifted. 당신의 기분이 업되는 거. 기분이 지가 업을 시킬 수는 없고 업이 되어지는 거니까 PP 형태로서 lifted라고 나왔죠. 당신의 웃고 기분이 업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냉장고나 직장이나 붙여놓으세요. Share your favorite. 자, share A with B. A와 B를 나누다. 그것을 당신의 친구와 가족과 나누세요. Family and so that 또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해서죠. Everyone can get a good laugh.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미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나누세요. Take your comic with you. Take 가지고 다니세요. 당신과 함께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세요. When you go to visit sick friend who can really use a good laugh. 진정으로 좋은 good laugh. 진정한 미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픈 친구는 정말로 미소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친구를 방문할 때에도 항상 이런 만화를 가지고 다니세요. 자, 이 글의 topic sentenc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장, 만화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또는 만화책을 읽어라. 이제 이게 topic sentence가 되겠죠. 만화책을 항상 읽는데 시간을 들이세요. 만화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왜? 답은 삶의 본질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빈칸 넣기 문제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고 토픽 센텐스 제목이나 주제 찾기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만한 내용들이죠.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문법 문제로 기출이 됐던 문제를 다시 문법 문제로 내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방금 밑줄이 쳐져 있어서 시험 문제 냈던 거 빼고는 뭐 그 밖에 다른 문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31번 3점짜리 문제군요. 3점짜리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3점짜리 문제를 볼 때 밑에 나와 있는 단어 스페셜리제이션, 특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를? 세분화, 세밀화, 특정화 이런 뜻이고요. 크리티시즘은 비판, 컴피티션은 경쟁, 딜리전스는 근면, 이미지네이션은 상상.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빈칸 자리를 이 스페셜리제이션이란 단어로 분명히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동아여자 고등학교도 그렇고 수피아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을 대부분 보면 이것과 패러프레이징 된 거, 이것은 이걸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비워놓은 건데 여기 한 군데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또 나올 거예요. 대부분은 요걸 써놓고 그 단어를 지우고 그걸 넣으라고 해요. 근데 학생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답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단어 스페셜리제이션을 이렇게 내놔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데를 비워놓죠. 그럼 성격 급한 학생들은 이거 봤던 문제다고 요거 1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근데 속지 않게끔 이 자리를 비워놓은 게 아니고 다른 자리를 비워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꼼꼼하게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이미 기출됐던 문제 그대로 내가지고 답도 똑같이 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속임수 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옳다고 나오고 얼른 찍고 넘어가면 예전에 문성고등학교에서 똑같은 문제가 11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내는데 근데 문제를 그 전 시험에 중간고사 때는 만약에 비슷하게 다 냈어요. 답을. 그래서 답만 외운 애들도 맞출 수 있게끔 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험에 낼 때는 똑같이 냈는데 애들이 그래서 보지도 않고 다 똑같이 썼는데 다 틀렸어요. 왜냐면 똑같이 냈는데 단어를 다 바꿔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중하위권 학생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 전에 공부했던 애하고 공부 안 했던 애가 점수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공부를 한 애도
80점대. 공부를 안 한 애도 7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난리가 났죠. 다 바꿔서 냈어요. 실험을 한 거죠. A small town, 조그만 마을에 same workman makes chair and door and table. 똑같은 일꾼이 의자와 그 다음에 문짝과 테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Often, 그리고 종종 the same person, 그 사람이 또 build house, 집도 짓지요. 작은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다 하죠. 손재 좋은 사람이. 아마 분업에 대한 얘기 또 아니면 전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And it's of course, 물론 그리고 it's impossible. 자, it 가주어 to 진주의 for 플러스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 it for to 구문이에요. 그것은 물론 불가능해. 그것이 뭐냐면 누가 이 사람이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모든 분야에 있어서 to be skilled 재주가 있기는 누가? a man of many trade. 이때 trade는 장사가 아니고 방면이란 뜻이에요. 직종, 여기서는 직종. 여러 가지 방면,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것들 모두에서 재주가 있기는 to be skilled 하기는 of course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다란 말이죠. 뭐 탁자도 굉장히 잘 만드는 목수이면서 집도 잘 짓는 건축가이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large city, 자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작은 도시에서는 이러고 큰 도시에서는 이래요. large citie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앞문장과 뒷문장의 대조를 이루면서 접속사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뭐 on the other hand 이걸 또 바꾸는 학교도 있어요. on the other는 반면에 근데 이 단어를 안 쓰고 in contrast 해가지고 그 단어를 그 답지에 적어놓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는 뭐 대조적으로니까 in contrast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는 conversely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conversely 대조적으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내버리면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그 어휘 실력이 있어야만 또 풀 수 있게끔 되기는 해요. 반면에 큰 도시에서는 because many people make demand on each trade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직종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one trade alone 단 하나의 직종 즉 그건 a very often less than a whole trade 전체 여러 가지에 있는 직종보다는 훨씬 더 적은 전체에 비해서 아주 적은 하나의 업종이 is enough to support a man 한 사람을 지지하기에 충분하다란 말이죠. 즉 거기 광주에서는요 목수도 수천 명이 필요하고 건축가도 수천 명이 필요하니까 한 명이 그 직종 하나만 하기에도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 충분하다란 말이죠. 한 업종 하나하나가 이거 빼버리면 하나가 is enough to support man 한 명이 support man 한 명을 부양할 만큼 한 명을 지원할 만큼 그 업종 하나가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지만 한 마을에서는 집을 지을 일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집만 짓는 사람은 평생 가야 집을 한 집밖에 못 지으니까 it's not enough to support man 그 사람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 업종은. 하지만 큰 도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업종은 very often less than a whole trade.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그 업종에 비해 전체 업종보다 이렇게 우리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분은 훨씬 더 그 전체 업종보다 작다란 말이죠. 하나의 업종은 전체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분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광주 같은 경우에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whole trade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하나는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make a shoes for man 사람들을 위해서 신발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man이군요. 남자를 위한 신발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성을 위한 신발만을 만들 수도 있죠. 그 업종 하나하나가 그 한 사람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양이기 때문이죠. 여기 해석을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One trade alone 그 업종 하나는 전체 업종보다는 훨씬 더 작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면 전체 그 trade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러한 하나의 직종조차도 충분하다.
자, 여기서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whole trade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예를 들어보면 신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업종이죠. 신발을 하나의 업종인데 그 업종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의 하나, 즉 신발을 남성 따로 여성 따로 나면 업종이 더 작아지잖아요. 그것 하나조차도 사람을 부양할 만큼 충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 볼 때는 자, less than은 뭐뭐보다 더 적은이고 이분은 훨씬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반면에 큰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업종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업종에 대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업종, 종종 그것은 그 업종 내보다 업종 하나, 온전한 업종 하나보다도 훨씬 더 세분화된, 더 작은, 훨씬 더 작은 그러한 업종임에도 그것이 한 사람을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 부양할 만하다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의 전체적인 whole 업종은 난 아까 전체 업종이라고 해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군요. 어떤 업종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의 온전한 업종, 신발이라고 하는 온전한 업종. 근데 그것보다 더 작은 남성용, 여성용으로 더 잘게 세분화된, 전문화된 이런 말이죠. 이런 것조차도 사람을 부양할 정도로 충분히 규모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남성을 위한 신발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여성을 위한 신발을 만든다 할 때 자,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한 명은 one, 다른 사람은 또 another, 또 다른 사람은 another 이렇게 나가면 돼요. one, another. 그래서 one makes for man. 어떤 사람 한 명은 남성을 위한, 또 어떤 사람 한 명은 여성을 위한 신발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란 말이죠. 그리고 there are space, 공간도 있다. even, 심지어 where one man earn a living, 사람이 earn a living은 생계를 유지하다란 말이죠. by only stitching shoes. 자, 이제 더 세분화됐죠. 아까 신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whole trade가 있는데 그걸 남성용, 여성으로 나눈데 심지어는 only stitching는 바느질하다란 뜻이에요. 신발 바느질하는 것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란 말이죠.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 by cutting them 그냥 그걸 하루 종일 잘라내기만 하는 데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by sewing, SEW는 이 바느질하다 이런 뜻이죠. 바느질, 자, to upper together, 자, 그 위쪽 창만 함께 밑바닥도 아니고 윗창만 바느질함으로써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분야도 있게 되는 것이죠. Such skilled worker, 그렇게나 재주가 있는, 그렇게나 숙련된, skilled는 숙련된으로 합시다. 그런 숙련된 근로자들이 may have used, 뭐였을지도 몰라요. simple tool, 단순한 도구를 사용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들의 스페셜리제이션, 전문화란 뜻이죠. 전문화, 전문성.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들의 전문성은 resulting,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결과를 그래서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work,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이 작품을 또는 여기서는 성과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글은 주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쪽에 토픽 센텐스가 있고 전문화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100%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아주 강력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큰 도시와 작은 도시를 대조를 해서 접속사도 한번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result in이라든지 여기 아까 접속사로 하면 이제 이런 두 개의 접속사를 해놓고 시험 문제에 낼 수 있겠죠. 당연히 접속사가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봐도 중요한 표현들이 되게 많고요. 빈칸 넣기 할 때도 result in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 있죠. 전문화가 효율적인 업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 전체를 집어넣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efficient and productive work라고 하는 것을 빈칸 넣기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법을 바꿔가지고 result in을 써야 되는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result from 써가지고 틀리게끔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낳거든요. 전문화라고 하는 이게 이러한 결과를 낳았죠. 효과적인 일, 효과적인 work 작품을
능률적인 어떤 업무를 그런 결과를 낳았죠.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하기 때문에 이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철저하게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make demands라고 하는 표현도 꼼꼼하게 이쪽 31번은 아주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지문. 그러니까 31번 같은 것들은 다른 거 한 5분 하면 이런 것들은 막 15분, 20분씩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32번 봅시다. 32번은 답이 빈칸 넣기인데 끝부분에 빈칸 넣기 있는 것들은 문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문자거든요. About 4 billion years ago, 약 40억 년 전쯤에 molecule joined together, 분자가 하나로 모였죠. To form cell, 그래서 세포를 이루게 되어요. About 2 billion years later, 그리고 20억 년이 지난 후에 cell joined together, 자, 이 세포들이 모여서 to form a more complex cell, 약간 복잡한 세포를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형성하게 되죠. And then a billion years, 그리고 10억 년이 지나고 난 후에 this more complex cell, 이 조그만 다단계 세포가 join together 하나로 합해져서 to form multicellular organism, organism은 유기체라는 뜻이죠. 보다 좀 복잡한 구조의 생명체 유기체를 만들게 되게 돼요. All of this involved, 자, 이 모든 것들이 evolved는 진화했죠. 뭐 때문에? 왜냐하면 the participating individual could by working together and spread their genetic material in new and more effective ways. 그들의 participating individual, 자, participate가 뜻이 뭐예요? 참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참여하는 개개인의 분자들이 뭐함으로써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could spread genetic material, 그들의 유전적인 성질을 갖다가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유전적인 어떤 재료들을 퍼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전적인 것들이 잃지 않고 계속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죠. 40억 년, 20억 년, 10억 년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던 게 뭐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이 과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분자가 되겠죠. 이것들이 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함으로써 유전적인 성질을 보다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으니까 이게 이유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Fast forward another billion years to our world. 그리고 이 세상에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0억 년이 지나면 comma which is full of social animal.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동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이 세상인데 from ant, 여기 개미에서부터 인간 또는 늑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로 이 세상은 지금 가득 차 있다란 말이죠. 앞으로의 10억 년도. The same principle apply. 지금까지 쭉 40억 년 전부터 했던 게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될 것이고, ant and wolves in group. 자, 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개미라든지 늑대, 이것들은 can do things no single ant and wolf can do. 한 마리의 개미나 한 마리의 늑대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노니까요.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단체의 개미와 단체의 늑대들은 할 수 있게 것이고, we human,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뭐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뭐예요? 협업한다, 그 다음에 협동, 아까 나왔었죠? working together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하니까 똑같은,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데 단어만 바꿔가지고 working together인데 이제 working together가 cooperate, 협동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협동함으로써 have become an Earth dominant species. dominant는 지배적인이란 뜻이죠. 아주 지구에서 우리가 가장 지배적인 종족이잖아요. 인종. 그래서 지구의 지배적인 인종이 되었다. 그러면 이 글은 주제문이 뭐다? 생명체가 생존하게 남는 것, 협동, 이런 정도의 제목을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업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유전적인 형질을 계속해서 퍼뜨릴 수 있어서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앞으로의 이 사회적인 동물도 가득 차 있는 앞으로의 10억 년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아마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이죠. The same principle을 우리말로 20자, 30자 이내로 요약하시오. 이 똑같은 원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오.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서술형 평가 같은 문제. 그럼 이 똑같은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앞 문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원칙이 뭘까요? 어떤 부분을 적어야지 정확한 점수를 5점이면 5점, 10점이면 10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똑같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협업을 한다는 것과 유전 현지 협업, 그 다음에 소셜 애니멀, 사회적인 동물, 이제 이런 단어들이 꼭 들어가게끔 이걸 요약을 해줘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evolve, 진화를 하는 건데, 진화하는 것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협동을 함으로써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적인 동물들, 개미부터 인간까지도 앞으로 10억 년에 이 똑같은 내용들이 될 거니까 아마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개에 참여하는 개개의 요소들이 협업을 함으로써 서로 협동을 하고 참여함으로써 유전적인 형질을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시키고 발전시켰던 것, 그 원칙이 인간에게도 앞으로도 10억 년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다. 20자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이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눈여겨보겠죠. 문법적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패러프레이징.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답이 애매하죠.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타픽 워드를 잘 집어가지고, 20자로 쓰시오, 30자로 쓰시오 하면, 암만 길게 써도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원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30자로 쓰라고 해도 15자밖에 안 썼는데도 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10점 만점에 6점, 7점, 8점을 주는데, 암만 길게 써도 중요한 단어가 안 들어가면 점수를 아예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길게 쓰는 문장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33번, 이것도 3점짜리 문제군요. 내가 본 지가 오래돼서 쌤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지금. 33번, 이것도 아마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굉장히 아마 아까 내가 31번과 33번이 활용도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what do advertising and mapmaking have in common? 자, have in common이라는 표현 중요하죠. 공통점을 가지다 이런 말이죠. advertising은 광고와 지도 제작은 자 무슨 공통점을 가지는 것일까요? What do advertising and mapmaking have in common? 이런 표현이죠. Without doubt. 자, 의심할 것도 없이 확실하게도 the best answer. 가장 최고의 답은 their shared need. 자, 이게 shared가 공통된 이란 말이죠. 공통된, 나누어 가진 need to communicate a limited version of the truth. 자, 아마 이 부분이 타픽 워드로 볼 수 있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공유되어지는, 모두가 다 그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광고도 그렇고 지도 제작도 그렇고 둘 다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성, 뭐 해야 된다는 필요성, to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죠. 광고도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고객과. 지도도 보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둘 다 똑같아요. 이게 shared예요. 그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필요성, 의사소통. 근데 무엇을 의사소통해야 되면 limited version of the truth.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된 양의 진실만 전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지도도 이 세상을 갖다 축소시켜 놓은 건데 모든 가게의 이름을 거기다 다 적어 놓을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긴 하죠. 모든 게 다 가게가 있고 그 안에 사람도 있고 뭐 거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리미티드 버전, 한정된 버전 그것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광고도 마찬가지죠. 뭐 신발 광고를 한다. 뭐 신발이 좋은 점은 모든 걸 다 광고에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딱 한정적인 것들 요것만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얘 둘 다 있는데 그게 공통점이다란 말이에요. advertisement, 광고는 must create an image. 사람들 속에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죠. 어떤 appealing, appealing은 매력적인이란 뜻이에요.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되고 and a map, 지도도 must present, present는 제공하다란 뜻이에요. An image that clear, but neither can meet its goal by telling or showing everything.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워버립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색깔을 바꿔서 자, 광고도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지도도 아주 분명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되고 이것도 딱 패러프레이징이죠. 만들어야 되고 제공해야 되고 관계되면 똑같이 되는 거. 하지만 리더는 둘 다 뭐뭐가 아니다. 광고도 그렇고 지도도 그렇고 절대로 can meet its goal. 자, meet는 만족시키다, its goal.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 목표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뭐함으로써? By telling or show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패러프레이징이 되는군요. 그죠? 진실을 한정적인 버전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자, telling or show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면 이 부분은 시험에서는 적어놓고 리미티드 버전을 갖다가 적으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내시겠죠. 그죠? 아니면 밑줄을 다 꺼놓고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리미티드를 안 쓰고 unlimited나 뭐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과는 다르게 해석이 되끔 해서 틀리게 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Ads will cover up and play down negative aspects of the company and service advertisement. 광고는 cover up, 다 커버해야 되고 play down negative, play negative aspect of the company and service. 그들이 광고하는 회사나 광고하는 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은 play down 해야 된단 말이죠. 자, cover up or play down.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회사의 단점들은 덮어버리거나 play down, 약간 좀 낮춰가지고 말을 해줘야 되는 부정적인 것들은 이렇게 뭐 limited 이런 단어들이 있죠. 양면성이 있는 단어들은 빈칸 넣기로 선생님들이 활용을 잘해요. limited를 unlimited로 바꿔버리고 negative를 뭐 positive로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밑줄을 그어서 틀리고 옳은 것들을 고르게 하는 거죠. 어찌됐건 광고는요, 그 자기가 광고하는 회사나 제품의 부정적인 것들은 커버하거나, 즉 은폐하거나, play down, 좀 낮춰서 말하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야지 they can promote, 촉진시킬 수가 있거든요. The a favorable comparison, 자, 아주 우호적인 비교를 with similar product and 그 똑같은 제품과의 우호적인 비교를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촉진시킬 수 있거나 또는 differentiate, 차별화시킬 수 있죠. 다르게 a product from its competitor, 그것의 경쟁자들이 만든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거든요.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렇게 해서 the map, 지도도 must remove detail that will be confusing. 이 단어 중요하겠죠. 혼동스러울 수 있는 세부적인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 비슷한 다른 지도들과 차별화가 되고 경쟁 지도들하고는 좀 다르게끔 눈에 클리어한 부분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이런 favorable을 갖다가 다르게 바꿔놓겠죠. 우호적인 비교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적대적인 비교를 촉진시킨다 해가지고 반대되는 단어들로 이걸 바꿔버리면, 그래서 neither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either를 쓴다면 그 문장은 또 틀리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문맥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문의 특징을 갖고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혼동스러울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거해야 된다 할 때, 뭐 제거한다라는 remove나 혼동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밑줄 그어서 어법상 잘못된, 문맥상 바르지 않게 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빈칸 넣기라도 괜찮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어떤 걸로 해도 문제에 구성할 수 있는 방면이 다양하게 돼 있는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100% 시험에 나온다. 객관식으로 나오기에 아까울 정도로. 서술형으로 나오면 점수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아까 31번과 33번은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렵게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놓고 해야 되죠. 그러면 점수차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많이 내서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이거였나요? 3점. 34번. 두 개만 더 하고 쉬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3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서는 이미지, 거기 보면은 언어보다 이미지를 전달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 이미지로 생각하고 의사 전달을 해왔다라고 하는, 답이 이게 몇 번이죠? 5번.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주제를 파악하면 이게 마지막 픽처, 그림 한 장이 수천 마디의 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오래된 saying, 속담이 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미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앞에가 해석이 좀 어렵거나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요걸 이해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이런 문제 유형은 당연히 가장 마지막에 밑줄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Did you know you actually think in image and not in word? 자,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사실은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걸, 뭐가 아니라 not in word,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Images are simply mental pictures. 이미지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하나의 그림이죠. Showing idea and experience.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보여주는 정신적인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mental picture 할 때 mental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중요하게 되겠죠. 이미지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정신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피지컬이 아니고요. 왜? 생각이니까요. Early humans communicate their ideas and experience to others. 자, 초창기 인류는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했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뭐 함으로써? 여기 나오겠죠, 이제. 생각을 이미지로 하고, 이미지는 멘털 픽처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는 동사들이 연결되고 있죠. By drawing picture in the sand or the wall of their caves. 자, 모래나 동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생각과 경험을 전달했죠. Only recently, 단지 최근에서야 have human created various language. 인간이 다양한 언어를 만들고 알파벳을 만들었죠. 최근에서야. To symbolize 뭐 하기 위해서? This picture message. 지금까지는 머릿속에 전달되어 있던 이 picture message를 상징화하기 위해서, 이 단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픽처로 했고, 그 픽처를 그려서 드로잉 해가지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전달했는데, 언어가 생겨서 요 그림을 symbolize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알파벳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글의 느낌은 어때요? 맞물려 있고 맞물려서 글이 연결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단어를 하나, 문장을 하나 쏙 빼가지고 문장을 집어넣게 하거나, 문장을 다 찢어놓고 이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보세요. Your mind has not yet adapted to this relatively new development.
당신의 마인드는 그래서 아직 adapt, 적응하지 못했어요. This relatively new development. 이게 나타내는 게 뭐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 발전,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알파벳이나 랭귀지가 되겠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나, 알파벳과 같은 이런 새로운, 개발물에는 아직 우리가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가 해서 much great impact.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Our brain, the word. 그렇죠. 뭐보다? 이 이미지가 단어보다. 만약에 word하고 이미지 위치를 바꾸면 그 문장은 틀리겠죠. 그죠? 이미지가 말보다는 우리의 뇌에 큰 영향을 미쳐요. have an impact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면 좋은 표현이에요. 자, 이미지가 우리 말보다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The nerve from the eyes. 그래서 눈에서부터 뇌로 이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nerve, 신경체계는 25 times larger than, 이것도 larger than, 그렇죠. The nerves from the ear to the brain. 귀에서 뇌로 가는 신경보다도 25배나 더 크대요. 와우. 시신경하고 뇌, 귀하고 뇌, 시신경에서 뇌로 가는 게 시각이 훨씬 더 크니까 25배나 더 크니까 당연히 이미지가 귀로 들어오는 워드보다도 25배나 우리에게 임팩트가 크겠죠. 그죠? 자, you often remember. 당신은 종종 기억하게 될 거예요. Your person face. 사람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not his or her name. 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는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옛말에 그림이 첫마디 말에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참이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내려면 순서 배열로 문장을 이건 한 6개나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문장을 외워야지만이 맞힐 수 있는 문제까지도 낼 수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쌤이라면 이 문제를 1등급과 2등급 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문장을 쭈르륵 지금 한 9개, 10개 문장인데 문장 쫙 찌어놓고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A, B, C, D, E, F, G 해놓고 싹 섞어버리면 맞춘 애들이 한 반에 5명도 안 되겠죠. 한 2-3명 되겠죠. 그렇게도 할 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중요시하는 거나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다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어떻게 낼 것인가는 미리 그렇게 다 공부해 놓으면 좋죠? 그죠?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잠깐 쉬거나 화장실 갔다 옵시다. 35번 시험마다 순서 배열과 관련된 문제들이 3문제에서 5문제까지 나오죠. 이 같은 경우에는 35번, 36번, 37번, 38번, 그 다음에 39번까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문장 주고 3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문장 주고 그 문장이 들어가는 자리를 집어넣는 거 2문제, 그 다음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하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대부분 35번, 36번, 그 다음에 39번과 같은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활용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당연히 정답의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을 해놓고 그 문제를 대부분 다 주제 찾기라든지 제목이나 이런 걸로 변형을 해가지고 많이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이미 이 문제를 풀었지만 공부할 때는 원래 순서대로 읽는 습관을 들여서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이게 답이 4번인가요? CAB인가요? 그러면 CAB대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할 때 CAB니까 나는 CAB 이렇게 표시를 항상 해놔요. 한번 풀고 난 후에는 in negotiation, in 다음에 뭐가 나오면 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협상할 때, in negotiation, there often will be issue, 쟁점, issue가 있을 수 있어요. that you do not care, 네가 신경을 안 쓰는, but 그런데 that the other side, 다른 쪽은 care about very much, 다른 쪽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러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 때에도 어떤 친구가 오늘은 떡볶이가 엄청 먹고 싶은 거야. 걔는 오늘 꿈을 꿨는데
사랑하는 할머니가 어젯밤에 꿈에 나와서 떡볶이를 먹으라고 했대. 죽어도 걔는 먹어야 돼. 나는 좀 배고 불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냥. 그럴 때, 나는 중요하지 않지만, 걔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쟁점이 협상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란 말이죠. 뭐 그 친구한테, 뭐 어떻게, 걔랑 협상을 해야 돼. 걔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튕기는 거죠. 왜 꼭 떡볶이를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상관없어. 그러면은, 오늘 떡볶이 직접 먹어야 돼. 그래? 그러면 네가 사? 그러면서 하면은 지가 사면서 먹는 거죠. 내가 협상에서 유리한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is issue. 그래서 identify는 이때 확인하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쟁점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협상에서는. 그죠? 뭐 좀 더 크게 하면 뭐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또 북한을 상대로 negotiation, 쉽게 말하면 외교적인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죽도록 필요하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일본을 지금 우리가 외교력으로 좀 많이 따돌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죠. 일본 애들은 지금 굉장히 막 급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자, 예를 들면 You may not care about 자, 나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Whether you start your new job in June or July. 6월 달에 일을 시작하건 7월 달에 일을 시작하건 그냥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if your potential boss 잠재적인 사장님, 그 사람이 아직 사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냥 potential boss라고 했네요. 그 사장님은 strongly prefer, 엄청나게 선호해요. 뭐 you start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네가 일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해. 그분은 best valuable piece of information. 그게 바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중요한 게 뭐다? 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기서는 information이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다시 된 거. Now 이제 you are in position to give us something that is she value and not cost, and you get something of value in return.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그녀는 이제 사장님이 되겠죠. 그 사장님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어떤 거? she value. 그녀가 높이 평가하는. 대신에 at no cost to you. 당신에겐 돈은 전혀 안 드는. 자, 그녀는 value하지만 나는 no cost.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당신에게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그녀는 높게 평가하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고, get something of value in return. 그리고 나서 주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병렬 구조죠. 이때는 to give하고 to get을 쓰는데 to를 보통 많이 생략을 하고 동사의 원형만 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in return 중요한 표현이죠. 그에 대한 대가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you might start your month earlier. 너는 한 달 빨리 시작하나 늦게 시작하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한 달 빨리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receive large bonus for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너스를 더 크게 받아낼 수도 있다. 이 보너스가 value, something of value가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when purchasing my home, 집을 구할 때 내가, 자, 이것도 이제 분사구문이죠. purchasing. 이게 주어 동사고 이게 ing가 나와 있죠. 내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집을 구하려 했을 때, I discovered, 난 알게 되었어요. The seller, 집 파는 사람이 was very interested in closing the deal.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더라. close the deal은 뭘까요? 거래를 시작한다는 말일까요? 거래를 끝낸다는 말일까요? 거래를 끝내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거래를 끝내는데, as soon as possible.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이 거래를 끝내려고, 급 매물인 거죠.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빨리 거래를 끝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I agree to close 1 month earlier. 그래서 한 달 좀 일찍 close, 거래를 끝내는 거죠. Then originally offered. 원래 제안 받았던 거. PP 형태죠. 제안 받았던 것보다 한 달 빨리 거래를 끝내는데 동의를 하고, 대신 the seller, 이 판매자는 agree to lower price, 더 낮은 가격을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 동의해 주었다. 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 내가지고 학생들 좀, 머리를 쓰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C, A, B의 순서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런 문제는 접속사 문제죠, 사실은. 이 similar이라든지, 왜냐면 이 문제를 찾을 때 접속사하고 지시어나 대명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했을 때 그 접속사나 대명사를 빼는 게 가장 알맞은 문제 변형 방법이긴 해요.
그렇게 내면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도 이 접속사 문제 일단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도 한 번씩 볼만한 것도, 아까 했던 여기 병렬 구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분사 구문할 때, 선생님들 좋아하는 게 분사 구문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purchasing. 색깔을 좀 달리해서, 파란색으로. purchasing. 왜냐면 내가 구매를 하는 거니까 ing. 그 다음에 and, 병렬 구조 문제. 어그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원래 제한 받았던 거니까 수동이니까 pp 형태.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로 어법 문제로 갖다가 변형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니면 접속사로 까만색 해서 for example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들은 내가 나눠준 이 프린트물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방금 했던 한 6개 정도의 지문들은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되고, 특히 2개의 지문은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좀 더 많은 지문들을 익숙하게 공부를 해놓는 게, 고등학교 시험은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능한 한 모든 변수를 다 대비를 해놓고 시험, 왜냐면 첫 시험이니까 그래요. 첫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작년하고 또 다를 거예요. 같은 선생님이 내도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섣불리 뭐 예측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맞춰야지 하다가는 완전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 돌이킬 수 없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가 교과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부교재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또는 학교 선생님도 뭐 A라는 선생님, B라는 선생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출제를 하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리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A 선생님이 됐건 B 선생님이 건 똑같이 점수를 뽑아낼 수 있게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됐건 모의고사가 됐건 그 다음에 부교재가 됐건 세 파트에서 골고루 점수를 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성적 좋은 친구들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과서는 다 맞았어.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펑펑 나가는 경우도 있고, A라는 선생님이 낸 건 다 맞았어. B라는 선생님이 낸 걸 펑펑 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따는 게 목표라면 A 선생님, B 선생님 똑같은 점수의 문제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누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누가 재밌고 재미없고가 상관없이, 누가 정리를 잘해주고 정리를 못해주고 상관없이, 오히려 정리를 못해주는 선생님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잘 못 가르치고 재미없는 선생님 공부를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는 공부하기 편한데 모의고사나 부교재는 공부하기 싫다, 아마 그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수의 비중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점수를 맞으려면 어느 정도의 양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걸 그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한 3주 남은 시험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